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 달나라로 갈 것 같던 그 흥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026년 2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대규모 자산 증발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자산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할 것이라던 그 낙관론이 이제는 처참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폭락이 트럼프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사고일까요? 아니면 그가 세운 8년 설계의 아주 정교한 첫 번째 단계일까요?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5일 시장의 모든 시선은 백악관과 중난하이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 소식이 들려왔죠. 보통 정상 간의 우호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안도하며 반등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금값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5,000달러 선이 무참히 깨지며 4,946달러까지 수직 낙하했고, 비트코인은 대선 직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7만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트럼프가 시장 친화적인 인물 아니었어? 시진핑이랑 잘 지내겠다는데 왜 자산 가격은 이 모양이지?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코 시장을 그냥 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거래가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지금의 폭락은 우리가 알던 트럼프 랠리의 끝이 아니라 그가 설계한 대중국 금융 포위망의 가동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공표했고, 금값의 상승을 미국의 위신 추락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지금 이 자산들이 박살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까요? 아니, 방관을 넘어 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2026년 초에 단행된 인사와 정책의 결을 읽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1월 30일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며 시장에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인물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강달러를 신봉하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 고금리 유지를 마다하지 않는 매파 중의 매파였습니다. 이 인사가 발표되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온 직후 전 세계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약 2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이 청산됐습니다. 여러분, 이 폭락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상금이라고 불리는 금과 은, 그리고 가상자산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 너희의 주머니부터 비워라 라고 말이죠. 대중국 관세를 최대 145%까지 올리겠다고 협박하던 그가 이제는 실질적인 금융 압박으로 중국의 퇴로를 끊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금과 비트코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시진핑과의 통화 직후에 무너졌을까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 생존을 위해 쌓아두었던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강제로 매도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유동성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이 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가 되었는지 그 추악하고도 정교한 메커니즘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금값이 5,000달러 밑으로 깨졌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차트상의 숫자가 지워진 게 아닙니다. 실물 자산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인민은행이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방어카드가 타격을 입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미친 듯이 사들인 주체가 누구였나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금융제재에 대비해 중국은 금을 일종의 비상금이자 경제적 방어막으로 축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초,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도 크지만 금의 대체재이자 투기적 자본이 몰리는 대표적인 자산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이 270% 넘게 폭등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달러의 시대는 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과 동시에 강달러 기조를 노골화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니 상대적으로 금과 은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트럼프 특유의 심리전이 더해집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슬쩍 흘리자
시장에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며 안전자산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국에게 치명적일까요? 현재 중국은 140%가 넘는 고율 관세 압박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극도로 가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데 문이 막혔으니 내부적으로 급한 불을 끄려면 결국 보유하고 있던 금이나 은, 외환 보유고를 내다 팔아서 달러를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겁니다. 금값을 떨어뜨려 중국이 가진 비상금의 가치를 후려치고 중국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자산을 매도할 때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도록 유동성 덫을 놓은 것이죠. 실제로 2026년 2월 5일 금 가격이 급락할 때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창구 중 상당수는 아시아권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마진콜을 견디지 못했거나 달러 확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투매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트럼프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입술과 인사권만으로 중국의 재무제표를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값 폭락을 보며 미국의 국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달러 패권 앞에 무릎을 꿇은 실물 자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금과 은은 그렇다 치고 트럼프가 그렇게 지지했던 비트코인은 왜 같이 무너지는 걸까요? 트럼프는 후보 시절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역대급 청산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시킨 한 인물의 정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연준으로 보낸 자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객이 왜 비트코인 홀더들의 꿈을 박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보고 15만 달러까지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 후 첫 번째로 내놓은 가장 강력한 카드인 연준 의장 지명에서 우리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의 등장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백악관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8만 달러 선이 순식간에 붕괴되더니 7만 달러 초반까지 수직 낙하했죠. 불과 일주일 만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가 고른 사람이고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이라고 부르던 사람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워시는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그의 입이 아니라 그의 손에 쥔 정책적 칼날입니다. 케빈 워시는 금융권에서 매파 중에 매파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호했습니다. 남들이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외칠 때 그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돈줄을 죄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2026년에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그토록 갈구하던 양적 완화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이제 꿈도 꾸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워시는 지명 직후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을 혁신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일종의 소프트웨어나 시장 신호등 정도로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강달러 신봉주의입니다. 워시는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디지털 달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민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달러의 지배력을 디지털 세상까지 확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워시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비트코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 쌓인 거품을 걷어내고 고금리와 강달러를 유지해 전 세계의 자금을 미국으로, 정확히는 미국의 국채와 달러 자산으로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파티에 취해 있던 비트코인과 금, 은 같은 자산들은 가장 먼저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2026년 2월 초 단 몇 시간 만에 20조 원이 넘는 레버리지 자금이 청산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연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이중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복기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매파 의장을 앉혀 가격을 박살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비싸게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국가가 야금야금 받아먹겠다는 고도의 매집 설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그리는 8년의 체스판, 그중에서도 중국 시진핑을 굴복시키기 위한 금융고립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계획은 단기적인 관세 한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사실 2026년부터 시작될 8년의 대중국 금융고립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오프닝 게임일 뿐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이미 확정된 일정들을 보십시오.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12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일견 화해 모드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항복문서를 받기 위한 정례회담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1기 때는 단순히 관세를 올려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2기부터 향후 후계 구도까지 이어질 8년의 설계는 중국의 공급망과 자금줄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시진핑과의 통화 직후 금과 비트코인이 폭락한 진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이라는 당근을 던지기 직전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해 상대의 협상력을 제로로 만드는 프리서밋 압박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관세를 품목에 따라 최대 145%까지 올리겠다는 카드를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못 팔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거나 기술 투자를 하는 구조 자체를 박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4일 JD 벤스 부통령이 발표한 핵심 광물 무역 블록 결성 소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54개국을 모아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고 자기들만의 자원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중국 경제의 심장인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에 산소 공급을 끊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시장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웃으며 악수하기 전까지 자산 가격은 철저히 트럼프의 협상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팩트로 확인된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끊임없이 흔들 수 있는 외교 일정을 촘촘히 짜놓았습니다. 회담 직전에는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회담장에서는 조금의 양보를 대가로 시장을 살짝 달래는 식으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죠. 결국 지금의 폭락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전까지 계속될 심리적 고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라는 내부 폭탄을 안고 있는데 밖에서는 트럼프가 금값과 비트코인 값을 후려치며 중국의 외화벌이 수단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2026년 4월 트럼프가 베이징에 올 때까지 자신들의 경제 체력이 얼마나 버텨줄지 피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정말 비트코인을 버린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박살나고 있고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인물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 비축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비트코인을 가장 싼 가격에 그것도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포에 질려내 던지는 물량으로 미국의 금고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묘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6일 이미 비트코인 전략 비축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비트코인을 국가의 영구적인 예약자산으로 선언한 거죠. 그런데 왜 1년이 지난 지금 2026년 2월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 신호 정도로 폄하하며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답은 트럼프의 예산 중립적 전략에 있습니다. 행정명령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이되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 세금을 써서 비싼 값에 비트코인을 사주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가 일어날 때 혹은 중국 같은 적대국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던질 때 그 헐값이 된 물량을 정부가 압류자산이나 특정 기금을 활용해 흡수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급락하며 2024년 대선 직후 수준까지 밀려났을 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배신했다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입장에서는 12만 달러가 넘는 고점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 비트코인을 사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공포를 조성해 6만 달러, 5만 달러까지 밀어버린 뒤에 전략적 매집을 시작하는 게 이득일까요? 그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너희가 던지면 우리가 받는다는 원칙을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캐시 우드 같은 투자자들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부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양의 전제 조건은 충분히 낮은 가격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범죄 수익 등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약 290억 달러어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전보다 50%나 늘어난 수치죠. 트럼프는 이 거대한 물량을 바닥으로 깔아두고 시장의 레버리지가 완전히 청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매우 영리한 수입니다. 강달러를 통해 중국의 자금줄을 말려버리면서 동시에 중국 자본이 섞여 있는 가상자산 물량을 낮은 가격에 흡수해 미국의 디지털 패권을 공고히 하는 일타쌍피 전략인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폭락은 트럼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디지털 금고를 채우기 위해 정교하게 세팅된 매수 타점 설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이런 금융 압박에 맞서 나름의 부양책을 내놓으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중국이 돈을 풀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시장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부양책이 왜 트럼프의 설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지 그 처참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시진핑 정부는 이른바 경제 만리장성을 다시 쌓겠다며 수조 위안 규모의 대대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는 가계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이구환신 정책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베이징에서 부양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잠시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고꾸라지고 위안화 가치는 1달러당 7.2위안대를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의 부양책이 시장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서구 자본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주는 탈출용 유동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가 145%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떤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 들어와 있는 외자들은 제발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나가자는 생각뿐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초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조 위안을 풀어도 기업들이 설비를 늘리지 않고 가게는 임금 삭감 공포에 지갑을 닫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 뼈아픈 건 중국의 그림자 금융입니다. 여러분, 중국 지방정부들이 세운 투자공사의 부채 규모가 이미 중국 전체 GDP를 위협할 수준이라는 건 잘 알려진 팩트죠. 그런데 트럼프가 금값과 비트코인 값을 후려치고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달러 상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 빚을 갚기 위해 금과 은을 내다 팔아야 했던 그 비극적인 청산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시진핑이 안에서 아무리 위안화를 찍어내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달러의 속도를 잡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2026년 2월 5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이후 흘러나온 이야기는 중국에게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유예의 조건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위안화 가치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고정하라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수준의 요구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걸 받으면 경제 주권을 잃는 것이고 거절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이 떨어져 나라 경제가 멈춰서게 됩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부양책은 반격이 아니라 마지막 발악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스스로의 부채 무게에 눌려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강달러라는 망치로 두드려 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 그리고 중국 경제까지. 이 모든 거대한 소동 끝에 웃게 될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설계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결론을 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금, 은, 비트코인이 동시에 대폭락하고 중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린 이 상황, 결국 이 모든 소동 끝에 마지막에 웃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지금 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그의 강달러 패권에 올라탄 영리한 투자자들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장의 하락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금융 질서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재편되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트럼프의 8년 설계는 이제 막 1분기를 지났을 뿐입니다. 그는 관세라는 채찍으로 중국을 길들이고 케빈 워시라는 매파 의장을 통해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며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라는 당근으로 미래의 디지털 패권까지 선점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락의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질 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싼 가격에 미국의 국고를 채울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팩트로 확인되었듯 미국 정부는 이미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의 하락을 통해 중국의 외환 방어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변동성은 통찰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설계를 읽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부의 이전 기회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박살내는 방식은 총칼을 앞세운 전쟁이 아닙니다. 상대의 주머니를 비우고 자산 가치를 통제하며 결국 미국이 만든 새로운 금융규칙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조용한 고립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이유는 그 자산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 자산들을 협상의 도구로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자가 아니라 강달러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가 설계한 새로운 패권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026년의 이 폭락은 훗날 우리가 돌아봤을 때 거대한 재편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판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움직이는 의도를 보십시오. 그것만이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